예물시계를 좀 저렴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뭐 몇천만 원이다 하면은 몇백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거니까. 또 하나의 꿀팁은 단추를 좀 잘 끼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부모님이 있으실까요? 결혼 준비해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그리고 상견례 때 또 하나 후회되는 건, 안녕하세요, 포르리입니다. 일단 결혼을 결심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프로포즈는 받았는데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좀 고민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결혼 준비 순서와 과정에서의 꿀팁들을 좀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날 예쁘고 싶은 마음, 그치만 또 귀여운 나의 지갑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우울해지기도 하는 그 마음, 모든 거를 좀 고려해서 꿀팁들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결혼 준비 순서는 전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준비, 웨딩 촬영, 음식, 신혼여행. 결혼 준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전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을 결심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고, 할 때는 좀 너무 빨라서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나고 보니 준비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1년 이상 준비한 친구들은 좀 다 지치고 늘어진다고 하기도 했고, 짧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고민이나 걱정들이 낄 틈이 없어서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갔던 것 같아서 짧게 할 수 있으면은 저희처럼 짧게 준비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마음 준비라고 하면은 당사자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당사자의 마음 준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되겠죠? 결혼을 한다고 하면 미혼인 친구들은 결혼을 왜 결심하게 됐는지, 결혼하고 나선 어떤지를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드릴 수 있는 말을, 결혼은 자연스러운 사람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2가지일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결혼 자체를 할지 말지, 그리고 2번째는 이 사람과 결혼할지 말지. 저는 사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저런 생각이 드는 순간 결혼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사람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을 만큼의 확신은 있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뭐 결혼 자체를 할지 말지,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더 나다운지 아니면 이 사람과 있을 때 더 나다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미혼인 분들한테. 저는 인프피여서 혼자서는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은 편인데,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그거에 10분의 1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남편과 있을 때는 좀 저를 잘 응원해주고 약간 나다운 모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좀 도전할 수 있고 좀 더 내 인생이 다채로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사실 혼자 살아도 멋진 인생이긴 한데 또 둘이 살면 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누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내가 아무리 무언가에 실패하고 좌절해도 지구상에 한 명은 내 편이 있다는 것,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위안이 돼서 아직까지는 결혼이 굉장히 추천입니다. 서로 프로포즈를 하게 되잖아요. 다들 뭔가 프로포즈를 받거나 하거나 둘 중에 하나실 텐데, 제가 올린 그 프로포즈 쇼츠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 프로포즈를 하신 줄 알더라고요. 그 올린 쇼츠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에 답 프로포즈를 한 건데요. 결혼 전엔 뭐 이런 걸 하나, 그냥 허례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서로가 나랑 평생을 살 결심을 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고, 연애 기간 동안 되게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다 프로포즈를 해줬고, 이때 선물을 사주게 되는데 예물시계를 좀 저렴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선물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계를 사주게 됐는데, 시계는 교환 환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디자인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같이 사러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신규 매장에 직접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롯데 본점 오메가에 갔는데, 그 오메가 지점이 저희가 가기 한 2개월 전? 그때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거나 뭐 전화를 했을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가서 상담을 하니까 저희가
시계 금액의 10%를 할인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계의 10%면 엄청 큰 거잖아요. 뭐 몇천만 원이다 하면은 몇백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 결국 시계를 10%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고, 또 하나의 꿀팁은 좀 일찍 가세요. 매장에서 이제 상품권으로 사면은 또 할인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상품권 판매처에서는 현금으로 구매를 해야 해요. 현금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시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 큰 금액을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에는 위험성이 좀 크니,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시계를 좀 둘러보시고 정해서 이제 그 금액을 옆에 은행 가서 현금을 뽑아 오면은 이제 매장에서 그 상품권 판매하시는 분들이랑 연결을 해주시거든요. 상품권 판매하시는 분들이 매장으로 출장을 오셔서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십니다. 이 시계를 사는 과정 자체가 꽤나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은행은 3시에 닫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이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면은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한테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말로는 맨날 너 시집 언제 가니, 장가 언제 가니 이렇게 하시지만 막상 결혼을 할 거라고 하면 좀 놀래세요. 특히 집에서 처음인 개혼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가족이랑 같이 살던 캥거루족들은 더욱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평소에 쿨하고 애정 표현이 없던 집이었어도 결혼할 때 되면 다들 그렇게 좀 아쉽고 섭섭하신가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또 좀 시간을 드리고 결혼 전에 좀 부모님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이고요. 첫인사를 가실 때는 많이 고민하시는 게 선물인데요. 선물은 무조건 무겁게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특이한 선물보다는 전형적인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화장품 세트랑 과일 바구니 들고 갔는데 좀 이렇게 귀여운 멘트 리본에다가 해서 써가니까 너무 좋아하셨고, 저의 꿀팁 하나는 편지를 써가면 좋습니다. 막상 이제 당일 식사 자리에서는 좀 많이 긴장하고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 편지지에 간단하게 편지를 써갔어요. 멋진 아들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 서툴지만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는 모습을 좀 예쁘게 지켜봐달라. 이렇게 써가면은 안 좋아하실 부모님이 있으실까요? 뭔가 첫 단추를 좀 잘 끼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편지 써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2장 시켜서 한 장은 이제 예랑이가 저희 집 인사 올 때 써오라고 시켰는데 저희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편지라는 게 여운이 남다 보니까 집에 와서 계속 읽으시고 예비 사위에 대한 인상도 좋게 편지 써가기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견례는 음식이 코스로 나오는 곳이 좋고요. 저희는 몽중원이라는 중식당에 갔습니다. 왜냐면 음식이 나오는 텀이 좀 일정하지 않으면은 약간 대화가 끊기면서 어색해질 수도 있고 양이 부족하거나 잘 안 맞는 음식이 있으시거나 할 좀 조율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견례 때는 신랑 신부가 각자의 원래 가족이랑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족분들만 이제 따로 오시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차가 너무 막힌다든지 음식점을 못 찾으신다든지 했을 경우에 늦게 되면은 좀 실례가 될 수도 있고 늦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당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각자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이제 다른 면으로는 아들이나 딸이 먼저 도착해서 상대방 가족들과 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 벌써 약간 다른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그 기분에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결혼 준비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다양한 분들의 감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상견례 때는 부모님들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에 대한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신부에 대한 기억도 좋게 남고 결혼 준비 전체가 좀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상견례 때 또 하나 후회되는 건 퀴즈를 준비해 갈 걸 싶었습니다. 상견례 때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막 이것저것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상견례 때 본인들 커플에 대한 뭔가 퀴즈를 내고 그거를 맞추시는 분들한테 뭐 상품권이나 이런 경품을 주시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만난 연도는 아니면은 저희가 같이 가보지 않은 여행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다들 처음 뵙는 자리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보통 이야기를 이끌어 가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또 어르신들도 힘들기도 하고 특히 아버님들 뭔가 꼭 퀴즈가 아니더라도 둘 사이의 연애 스토리나 뭐 어떻게 만났고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갈 걸 컨텐츠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좀 분위기가 부드럽게 풀리기도 하고 괜찮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상견례 자리가 분위기가 나빴던 건 아닌데 그냥 아버님들께서 너무 대화를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거 준비했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준비해 가 보세요. 웨딩홀은